예, 안녕하세요. 에이징 스토리를 운영하는 초이 아빠. 오늘은 그 퇴직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좀 이 스몰 토크 시간에 나누고자 합니다.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도 최근에 들어서 이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서 퇴직한 그 이후의 어떤 그 생활, 삶에 대해서 경제적인 문제가 많이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뭐 당연한 거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그 퇴직의 당사자인 50대, 60대들을 보면 우리 지금 현재 그 60대 후반이나 7, 80대 세대와는 다른 어떤 차이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뭐 베이비 부머 세대들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누구는 이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은퇴를 두고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노인의 탄생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 뒤에 우리 이제 좀 차근차근 뭐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퇴직에 따른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정서적이고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또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뭐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하는 부분들을 같이 한번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몇 가지 어떤 그 자료를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0대, 60대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현실의 한 단면일 수도 있겠는데요. 우선 그 구체적인 뭐 자료 이전에 제가 하나의 사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제가 얼마 전에 그 유튜브에서 어느 그 TV 그 프로그램 영상을 하나 보았습니다. 그 경찰 공무원의 그 퇴임과 관련된 영상이었습니다. 37년간 경찰 업무에 그 종사하다가 이제 퇴임을 앞두고 있는 그 경찰관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영상의 주인공은 퇴임식을 앞두고 정말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그 영상에서 나왔던 그 주인공의 말 중에 하나를 인용해 보면, 이 퇴임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퇴직이라는 것을 지금 현재 본인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 이러다가 병이 날 것도 같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뭐 이 사례가 퇴직자 모두의 보편적인 그 현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퇴직 후의 노후의 삶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경제적인 그 뒷받침이 또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람에 따라서는 경제적인 노후 준비 못지않게 이런 정서적이고 사회적인 노후 준비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그 자료를 한번 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은 남성 우울증 환자의 34%가 50대와 60대 남성이라고 합니다. 자살 사망자 수는 2019년 기준으로 50대가 가장 높고요. 전체 연령대에서 고독사의 경우에는 2021년 기준으로 전체 고독사의 절반이 50대, 60대 남성이라고 합니다. 이혼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 이혼 상담의 절반이 60대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서울대학교에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퇴직자 10명 중 10명 중에 8명은 가족과 자신의 퇴직 문제를 언론하지 않았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자료를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퇴직에 따른 경제적인 노후 준비뿐만 아니라 정서적이고 사회적 노후 준비도 사람에 따라서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료를 인용을 했던 겁니다. 물론 지금 현재 말씀드렸던 이 내용이
퇴직으로 인한 퇴직이 원인이 되어서 나타난 결과라고 우리가 단정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50대와 60대가 지금 겪고 있는 또 현실의 한 단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또 참고해야 된다. 또 참고하는 것이 어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퇴직에 따른 어떤 정서적, 사회적인 어떤 고민들을 건너는 어떤 징검다리로서 한 3가지 정도를 말씀을 간단하게만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을 어떻게 내려놓을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내려놓는다는 것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직장의 명함을 내려놓듯이 퇴직 이후의 새로운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것을 포기하는 그런 어떤 시간을 우리가 한번 가져보자는 겁니다. 기업에서도 특정 사업 부분이나 제품을 내려놓는, 다시 말해서 포기하는 것을 보면 이런 내려놓는 과정을 우리가 조금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기업의 경영 분석 기법 중에 하나인 PPM 분석을 한번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의 보스턴 컨설팅에서 개발한 전략 분석 기법인데요. 기업은 변화하는 시장을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해서 또 수용을 해서 인정을 해서 자신의 어떤 사업이나 제품이 가진 장점과 약점을 비교하고 분석해서 앞으로 어떤 것을 포기하고 어떤 것에 투자해야 될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그런 분석 기법을 이야기합니다. 유튜브에서도 많이 소개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의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들 정신 건강에서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그죠? 정신 건강을 유지하려면은 있는 그대로의 내 자신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고들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퇴직이라는 것이 나이 때문에 직장에서 등 떠밀려 이렇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의 나를 인정하고 수용한다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한 가정을 우리 위에 PPM 분석 앞에 말씀드렸듯이 현재의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부분들의 어떤 심리 변화 과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 암 환자의 5단계 심리 변화 과정이라는 것을 한번 참고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개 암 환자들은 암 진단 후에 5단계의 반응을 거치면서 이제 암 치료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제 자신이 암이라는 선고를 받게 되면 그 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또 내가 왜 암에 걸려야 되느냐 하는 그런 분노의 시간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내가 암이라는 그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타협하려는 마음이 생기면서 또 우울한 시간을 거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은 내가 암을 가진 자기 자신이라는 그 사실 자체를 인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료진도 이 환자의 각 단계마다 적절한 환자 상담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우리 퇴직자의 어떤 심리도 이런 유사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런 내려놓고 그다음에 받아들이고 나면 이제 나에게 퇴직 이후에 주어지는 또 다른 시간을 어떻게 할지 하는 부분에 대한 계획을 이제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자는 겁니다.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는 것에는 무엇보다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보다는 어떤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성과 관련해서는 경영학이나 조직론에서 강조하는 이 비전의 개념을 한번 참고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비전이라는 것은 미래의 바람직한 모습을 우리가 한번 표현해 보는 거죠. 이거는 뭐 조직뿐만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뉴욕타임즈의 칼럼니스트이자 작가인 데이비드 블룩스의 이야기를 조금 인용해 보고 싶은데요. 이 블룩스는 자신의 두 번째 산이라는 책에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생이란 두 개의 산을 오르는 것과 같다. 첫 번째 산에 오르는 건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라면 두 번째 산에 오르는 건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헌신적인 삶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퇴직이란 첫 번째 산을 내려와 두 번째 산을 향하는 과정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영상의 시간이 너무 늘어지는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 세 가지 고민, 즉 징검다리에 대해서는 하나하나씩 앞으로 영상을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